19세기 중반 이후 2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기술, 새로운 소재 개발이 발전했고 이는 현대 문명의 출발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화학이다. 염료, 농약, 플라스틱, 합성섬유, 의약 등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다. 또한 우리가 원하는 물건을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만들어 쓸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다. 현재 의식주를 비롯해 생활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대부분의 물질은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물질이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가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 중 화학과 연관되지 않은 것은 거의 없다. 우리의 오늘을 가능케 하는 첨단 화학 기술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자. 우리나라의 화학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온 한국화학연구원. 신소재의 개발과 활용이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소재에 대한 혁명이 시작되었고 이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는 연구에 힘을 쏟고 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얇지만 가장 강한 물질의 활용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작은 조각들을 통해 그 기술을 엿볼 수 있다. 자외선을 쐬면 다양한 색과 문양을 나타내며 빛을 뿜어내는 조각들. 어떤 원리로 빛을 내고 있는 것일까? 이 빛의 뒤에 숨겨진 비밀은 바로 그래핀이다. 연필심에 사용되어 우리에게 친숙한 흑연은 탄소가 벌집 모양의 육각형 그물처럼 배열되었다. 그 평면들이 층으로 쌓여있는 구조인데 이 흑연의 한 층을 그래핀이라 부른다. 그래핀은 구리보다 100배 이상 전기가 잘 통하고 반도체로 주로 쓰이는 실리콘보다 100배 이상 전자의 이동성이 빠르다. 강도는 강철보다 200배 이상 강하며 최고의 열 전도성을 자랑하는 다이아몬드보다 2배 이상 열 전도성이 높다. 또한 빛을 대부분 통과시키기 때문에 투명하며 신축성도 매우 뛰어나다. 앞으로 디스플레이 분야를 말씀드리면은 앞으로는 이제 지금처럼 아주 딱딱한 형태의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유연하고 사람 몸의 각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유연하게 휘고 또는 우리가 접을 수 있고 하는 그런 디스플레이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런 분야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딱딱한 형태의 전극은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냐면은 그래핀과 같이 아주 유연하면서도 전기를 잘 통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핀은 전도성, 유연성, 내구성 등이 다른 물질보다 탁월해 꿈의 신소재로 불리며 각광받고 있지만 생산 공정이 복잡하고 대량 생산이 어려워 실생활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분야의 그래핀을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그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흑연을 산화시키고 박리시켜서 개발한 그래핀 잉크. 이것은 디스플레이 조명이나 유기 태양 전지 개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래 반도체와 투명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로 주목받는 그래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의 사활을 건 우리나라에게 그래핀은 미래의 운명이 걸린 물질이다. 이러한 그래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화학기상 증착법이라 불리는 이 방법은 뜨거운 구리 포일에 메탄 기체를 쐰다. 그리고 1000도씨 이상에서 가열하면 구리 포일에 그래핀이 생성된다. 한국화학연구원에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핀의 특성을 연구하는 등 기초적인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그래핀의 대량 생산과 고품질화를 집중적으로 연구 중이다.
지금 단계는 그래핀의 이제 그 기본 연구를 시작해서 그래핀의 여러 가지 응용성에 관련된 연구를 많이들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향후 산업에 적용하고 산업의 어떤 밸류 체인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래핀의 대량 생산 또는 어떤 특정한 기능화가 된 그래핀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들을 연구를 해야 산업적으로 원료적인 측면에서 그래핀을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흑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장점을 갖고 있는 그래핀. 대량 생산을 통해 보다 각종 산업 분야에 활용된다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다. 꿈의 신소재라 불리는 만큼 그래핀의 소재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휘는 디스플레이, 태양 전지 등 다양한 첨단 산업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관련 분야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한 연구 분석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빙하가 녹아 침수되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등 기상이변의 원인인 지구온난화는 인간이 자초한 것으로 이제 현실이 됐으며 이미 위험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석유, 석탄 등의 화석 연료를 사용하거나 종이컵, 나무젓가락 등과 같은 일회용품을 즐겨 사용하는 우리의 생활 습관이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된 범인인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산화탄소는 농도가 증가하면 대기 밖으로 방출시켜야 할 열기를 붙잡아 둔다. 이것은 열섬 현상이라 하는데 특히 열대야를 부추긴다. 국제에너지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0년 10.29톤에서 2013년 9.55톤으로 7.2% 줄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경우 1인당 5.41톤에서 11.39톤으로 무려 110.8% 급증했다. 이산화탄소 증가율로 보면 OECD 회원국 중 1위다.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물질 이산화탄소. 그 오명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한국화학연구원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을 찾았다. 이산화탄소와 메탄, 수증기를 합성가스 반응 장치에 넣고 청정연료 메탄올을 생산하는 신공정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기존에는 메탄올을 만들기 위해 공기 중에 산소를 추출해 메탄과 반응시키는 방법을 썼는데 비용과 에너지가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었다. 반면 연구팀이 새로 개발한 기술은 이산화탄소를 이용하면 되는 만큼 보다 값싸고 적은 에너지만 들여서 경제적으로 만들 수 있다. 메탄올을 만드는 데 있어서 천연가스 대신해서 CO2를 투입을 해가지고 CO2를 원료로 사용하는 그런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공정에 대비해서 CO2가 30% 이상 저감이 될 수 있는 신개념의 공정이 되겠습니다. 메탄올은 가장 간단한 알코올 화합물이다. 무색의 휘발성, 가연성, 유독성 액체로 플라스틱, 고무 등 각종 생활용품과 산업 기자재를 만드는 데 기초 원료로 쓰인다. 메탄올은 석유 고갈에 대비할 수 있는 친환경 연료로 질소 산화물과 황산화물 등의 대기오염 물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메탄올은 석유 고갈에 대비할 수 있는 친환경 연료로 각광받고 있다. 메탄올 합성 기술에는 촉매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촉매는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물질의 화학 반응을 빠르게 하거나 늦추는 물질이다. 이산화탄소를 메탄올로 바꾸는 데는 두 가지의 촉매가 이용된다. 1차로 리포밍 촉매, 2차로 들어가는 것이 메탄올 촉매이다. 이산화탄소에 물과 메탄을 섞어 1차적으로 리포밍 촉매에 통과시키면 일산화탄소와 수소가 발생된다. 이 일산화탄소와 수소를 다시 2차 촉매에 넣어 합성하면 메탄올이 생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은
철강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활용함으로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메탄올은 현재 35조 원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매년 6%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메탄올의 용도는 가솔린의 첨가물이나 기초 화학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료나 이 가솔린 첨가물이 중국에서 계속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수요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탄올의 가치는 계속해서 성장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충남 서산에서 하루에 메탄올 10톤을 생산하는 플랜트가 완공됐다. 완성된 플랜트는 메탄올을 생산해낼 수 있는 실증 규모로 상용화 전 단계다. 플랜트가 상용화되면 하루 10톤의 메탄올이 고정적으로 생산되는 것은 물론 더 많은 메탄올을 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전량 수입되는 연간 100만 톤 이상의 메탄올을 국산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류의 건강한 삶을 연장시키는 데 있어서 화학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 일환으로 한국화학연구원은 아직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질병의 신약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최근엔 대장암의 세포 증식에 영향을 주는 효소를 억제하는 새로운 물질을 개발함으로써 대장암 치료에 새로운 길을 열었다. 우리나라의 대장암 환자 발생 비율은 인구 10만 명당 77명으로 세계 1위다. 미국은 50명, 일본은 65명 등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데다 식생활 변화로 대장암 환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치료법엔 한계가 있었다. 지금까지 사용되는 치료제는 항암 화학요법, 독성이 굉장히 강하고 부작용도 많이 나는 치료제밖에 사용할 수 없었고, 아직까지도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텐크라제 저의 후보물질이 아마도 유전자 변이에 일어난 그런 대장암 환자군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구팀이 개발한 후보 물질은 대장암을 일으키는 신호 전달 과정 중 탄키라제 효소를 표적으로 삼았다. 탄키라제가 과도하게 분비되면 암을 유발하는 단백질인 베타카테닌이 체내에 쌓이는데 후보 물질이 탄키라제를 억제해 암을 치료하는 원리다. 기존 대장암 치료는 대부분 수술과 항암 화학요법으로 이루어지는데 항암 화학요법은 독성이 강하고 여러 부작용을 발생시킨다. 또 다른 치료법인 표적치료요법은 매우 고가이고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겐 치료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효과적인 치료제 개발 연구가 지속되고 있었다. 특히 탄키라제를 억제하는 방식의 치료 효과에 주목한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 개발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아직 임상시험에 진입한 신약 후보 물질이 없었던 만큼 탄키라제를 억제하는 방식의 치료법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선두에 섰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아직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질병까지도 완치시킬 수 있는 새로운 치료제들을 개발하겠다는 원대한 목표와 희망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 신약 개발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제, 그다음에 바이러스 치료제, 항생제, 그다음에 그 비만이나 당뇨 치료제, 골다공증 치료제 여러 가지 질환들에 대해서 후보 물질을 만드는 그런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신약이 앞으로 세계 시장을 선점해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가볍고 편리한 플라스틱 제품들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많은 분야에 걸쳐 사용되고 있다. 이 플라스틱의 기초 원료가 바로 경질 올레핀이다. 이러한 경질 올레핀은 원유를 정제해 나오는 나프타를 분해해야만 얻을 수 있다. 경질 올레핀은 우리 생활 속에서 폭넓게 활용된다. 합성 수지, 합성 고무, 합성 섬유,
알코올 등과 같은 다양한 화학 제품 제조에 필수적인 기초 원료로 쓰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 연간 한 1,000만 톤 정도의 기초 원료를 생산해서 각종 플라스틱, 그다음 각종 화학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질 올레핀은 그 석유화학의 어떤 기초 화학 원료로서 경제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기술은 국가 화학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질 올레핀은 그동안 85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 나프타 열분해 방식으로 생산해 왔는데, 이 방법은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또한 많은 게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었다. 이러한 생산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질 올레핀을 효율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방법을 한국화학연구원이 개발해냈다. 이 신기술은 기존 공정보다 150도 낮은 700도씨의 저온에서도 높은 효율로 경질 올레핀을 제조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기술을 가능케 한 핵심은 촉매를 이용한다는 점이다. 나프타에서 경질 올레핀을 뽑을 때 이 촉매를 이용한 신기술을 적용할 경우 20% 이상의 생산 에너지 절감이 가능해 연간 1억 달러 상당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화학 공정을 가능하게 해준 마법의 물질이 바로 촉매인 것이다. 우리는 이 촉매를 이용해 생성물을 좀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건 물론 친환경적인 공정이 가능해졌다. 올레핀을 이제 1톤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0.5톤 정도의 에너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만큼 많은 양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석유화학 공장에서 사용하는 전체 에너지 양의 한 30% 이상이 이제 이 단일 공정에 들어가게 있는데요. 촉매 분해를 하게 되면 이제 반응 온도를 낮출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저희 융합연구단에서 개발하는 이제 나프타하고 메탄올을 이제 동시에 분해하는 그런 기술을 적용할 경우에는 에너지 사용량을 기존 기술 대비 한 30% 이상 획기적으로 절약을 해서 경질 올레핀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촉매 이용 분해 방식은 이전 방식에 비해 코크 부산물을 줄일 수 있는 건 물론이고, 기존 원료인 경질 나프타 외에 중질 나프타로도 경질 올레핀을 생산해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주기적으로 라이저를 교체해야 했던 수고로움도 덜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석유화학 공정에 새 장을 연 이 기술은 세계적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상용화를 위한 공동 연구에 들어갔다. 전 세계 80여 개 나라에 연간 70억 달러 규모의 대형 플랜트를 건설하고 있는 미국의 에너지 석유화학 전문 기업과 공동 연구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화학 산업이 폐기물과 공해 물질을 배출하는 공해 산업으로 인식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화학은 위험하고 유해한 것이라는 인식보다 일상생활에 살아 숨쉬며 인류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게 해주길 기대해 본다.